그리고 이제 캠베럴리 전정은 뭐 샤인머스켓도 마찬가지고 단초 전정은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좀 잘 하시면 때 뭐 한 30분만 배워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크게 어려운 적은 아니고요. 그게 한눈 전정이 돼요? 이건 지금 두 눈인 겁니다. 예, 이건 두 눈인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농가분들이 가보면 대부분 첫 번째 눈을 다 인지를 안 하세요. 첫 번째 눈.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농가분들이 그 첫 번째 눈이 작고 또 쟤는 싹도 잘 안 트고 설령 투도 꽃송이가 없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잘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세눈 전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눈 뜨고 두 번째 뜨고 마지막에 안 트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 실제로 두 눈 전제게 되면은 두 번째 거 뜨고 첫 번째 틉니다. 근데 세 눈 전제면 첫 번째 게 안 트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눈이 한 지금 세 번째 눈이라면 이 눈도 다 틀 것 같지만 실제로 전정이 길게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만 뜨고 안 터요. 이게 정부세성 같은 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제 농가께서 첫 번째 눈이 잘 안 튼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농가분들은 대부분 세 눈 전지 한다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 눈을 그 마디에서 바로 나온 눈 말고 뚜럭뚜럭 있는 눈을 말하자면 그 첫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농가에서는. 네. 근데 원목에서 붙어서 나오는 작은 눈은 보통 한 두세 개 붙었잖아요, 눈이. 그 작은 눈이 보면 여기 옆에 보면 옆에 보면 요 눈 말고도 작은 눈이 또 있어요. 근데 이게 띠 올라오면 포도송이가 한 개밖에 안 달고 와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요걸 말하자면 이 눈을 살리고 요 눈은 안 보고 요 눈만 살리고 요거를 자르면 선생님이 말씀 것은 두 눈이잖아요. 두 눈. 근데 우리가 생각에는 요거 첫눈인데 선생님 볼 때는 이게 두 눈이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농가에서 그런 생각인데 요거이 뭐냐면 보편적으로 옛날에도 해보면 송이가 하나밖에 안 달고 하나나 없든가 아니면 맞아. 없든지 안 달고 맞아. 안 달고 나오는 경우. 캠베럴리는 이제 얘가 이제 꽃송이가 잘고 나오는 애거든요. 저희도 이제 그 농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한눈 전지 해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가지가 10개 정도 있다면 한 8개 정도는 다 두 송이 갖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포도 눈을 보게 되면 원래 이 가지에서 바로 위에 양쪽으로 그 자마가 있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양쪽으로 하나씩 있고 그 위에 있는 게 첫 번째 눈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께서 그건 아까 잘 보신 거예요. 그 바닥에 그 조그만 좁쌀보다 작을까요? 여하튼 조그만 애들이 있어요. 잘 안 보여요. 그걸 그거는 좀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한눈 전지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얘가 측지인데 이런 측지가 원래 이 나무가 어렸을 때 이거였잖아요. 이거 1m에 눈이 한 8개 없거든요. 그래서 막 측지다 하나씩 하면 신초가 주지 1m에 8개밖에 없어요. 그럼 너무 수량이 작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측지가 하나라면 또 이제 2개라면 어떤 거는 신초 하나 받고 어떤 건 2개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13개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2,400kg를 300평에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13개면 26송이? 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3m로 심었으면 한 39개 정도 신초가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다가 계산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0년 된 뒤에 한 18송이 눈을 보고 몇 명? 18군. 한쪽까지에. 한쪽까지. 270에 한쪽에 18송이. 18눈. 아, 신초가? 예. 18눈만 받아요. 몇 미터죠, 그럼? 270. 2m 70. 2m 70에 이거를 한번 받는다, 신초를? 여기서 받을 때. 18개. 나머지 싹 잘라버리고, 여기서 18개. 그러면 너무 먼데? 그래요? 그러면 이 정도밖에, 여기 하나 있으면 실제 이렇게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쪽에는 말하자면, 이쪽에는 270이면 이거는 135에 18개. 저쪽도 135에 18개. 그렇죠? 아, 135에 18개? 한쪽으로 2m 70이면 여기서 여기까지 135잖아요. 135에 18개 받는 거잖아요. 135에 그러면 저희가 1m에 이제 13개니까 거의 근사치 온 것 같습니다. 근사치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렇게 전정하고 나면 여기다가 그 액도 발라주잖아요. 쇠 흐리지 말라고. 톱신 페스트? 하지 마세요. 안 발랐어요. 한 해 해봤는데 교수님이 똑같더라고요. 공적으로 안 가게 칼질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걸로 안 올라오진 않는 거잖아. 어차피 수액이 흐른다고. 그럼요. 그리고 이제 뭐 수액이 흐른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나무가 뿌리가 활동을 하는구나. 그 정도로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샤인은 얘네들보다 엄청 많이 흐르더라고.
그죠? 진짜 많이 흐르더라고. 맞아. 아니면 그게 그 밭에 수분이 많다는 뜻일 거예요. 왜냐면 비 온 다음 날 많이 흘러요. 예, 그게 토양 수분이랑 밀접해요. 그리고 또 굳이 이제 그 이유를 찾자면 샤인이 이거보다 추세가 좀 강하게 크잖아요. 보통 11에서 13mm니까 한 이 정도 굵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액이 더 흐를 수 있죠. 예, 그리고 또 샤인 하신 분 대부분 전목묘예요, 대부분. 전목묘가 뿌리가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조건이면 수액이 좀 많이 흐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뭐 크게 뭐 수액 가지고는 어떤 분은 막 1년 농사도 점치는데 그건 아니고, 예, 그냥 수액 흐르는구나. 예, 그 정도 가볍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큰 의미 부여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저 캠벨 이것도 저 올해 나이가 들면 당도가 떨어지나요? 이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예.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포도가 나이 든 나무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 일본 가면 막 50년생도 많거든요. 우리는 뭐 20년생도 찾기 어려운데 이런 수량에 의해서 당도 차이는 쉽지 않다. 예, 그거보다는 이제 당도 차이는 이제 결국은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포도 잎수, 그 다음에 이 나무에 달려있는 포도 충량, 그리고 이제 내가 얼마나 수분 공급을 잘해서 광합성을 잘 해주냐, 거기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 거죠. 뭐 이게 뭐 10년생은 뭐 덜 달고 5년생은 달고 이런 건 아니다. 예. 보편적으로 여기 포도도 캠벨도 샤인도 보면 당도가 잘 안 올라가지고 포도 농사를 망친 사람 많이 있어요. 예, 예. 캠벨도 실질적으로 가서 우리가 출하를 했지만 그 공판장에 가서는 당도 측정을 요즘 다 해요. 예, 예,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14브럭이 이건 14브럭 나오면 되잖아요. 예, 예. 8브럭 나오는 놈도 있고 9브럭 나오는 놈도 있고 뭐 10브럭 나오는 놈도 있고 이것도 그렇대요. 그러면 그거는 가져와서 맛이 떨어지니까 가격이 떨어져요. 왜 얘는 나이가 많으면 지금 자꾸 떨어진가 싶어서. 아니 그거는 그냥 우연일치이 된 것 같고요. 실제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샤인이나 특히 샤인은 당이 안 오르는 원인이 착과량이 많은 게 원인이 돼요. 그게 좀 원인이고 캠베럴리는 착과량은 저 문제 없다고 보거든요. 송이를 다 다뤄도 돼요. 대부분 송이가 한 400g 정도 다 맞춰가거든요. 그래서 송이는 더 있어도 되는데 지금 상태도 괜찮은데 문제는 성숙기에 물을 안 주는 게 좀 크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당이 안 오르는 포도는 아마 손으로 만져봤으면 약간 말랑말랑할 수 있어요. 당이 안 오르는데 포도 알이 딱딱하다, 성숙기에, 그런 포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 농가들이 성숙기 후에 물을 안 줘서, 그러면 광합성 하는데 뭐 물이 재료거든요. 마치 빵집에서 빵을 만드는데 밀가루가 재료이듯이. 그래서 그 재료에 물을 안 주니까 광합성을 못해서 당이 안 올라가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수분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좀 많이 해봅니다. 예, 그리고 빨갛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캠베럴 빨간 것도 대부분 이제 광합성을 해서 그 포도당이 안 만들어지니까 잘 안 익으니까. 그래서 저는 농가대에 빨간색 포도 되는 집도 관수량을 반드시 한번 체크해 보는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 나무가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가끔 가다가 빨갛게 익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더러 있는데 그게 이제 한 송이만 그러지 않고요. 만약 그러면 나무가 전체적으로 다 그럴 수 있거든요. 예, 진짜 한 송이만 그러면 저희도 설명하기가 좀 어렵고요. 예, 전체적으로 막 이 나무가 그렇다면 전체적 송이가 색이 잘 안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만 하나만 딱 안 오고 나름 잘 왔다, 그런 건 좀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 샤인 같은 거는 포도를 많이 내요. 물포도. 당이 보통 뭐 16% 이상 17% 나와야 그러죠. 약광이 가면 잘 받아주고 팔로도 하고 사가기도 하는데 보통 뭐 13브럭 뭐 14브럭이면 당이 올랐다 해서 막 출하를 하거든요. 그거 실질적으로 가서 먹어보면 맛이 없어요, 그게. 그렇죠. 13 맛 그런 없죠. 것들은 어떻게 해야 당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조기 수확은 아니에요. 예, 예, 대부분 빨리 따는 줄 없고요. 제가 그러니까 너무 많이 다는 거예요. 샤인은, 이제 샤인머스켓은 이 가지에 무조건 한 송이만 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 송이 달면 안 돼요. 한 가지. 그래서 이제 농가들한테 제가 이거 뭐 가끔 강의할 때도 샤인을 뭐 18브리스 시기에 가는 방법은 일단 한 송이만 달아야 된다. 한 송이 달고 수분 관리만 적절히 이루어지면 17, 18브리스는 쉽게 갑니다. 근데 농가가 이제 다 두 송이 달아놓고 다 익히려니까 안 익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포도 잎수도 정해져 있고 이 가지수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얘가 만드는 광합성량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는 이 나무의 적정 착과량이 얼마냐, 그걸 봤을 때 샤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한 송이만 달아가야 된다. 그리고 한 송이 달고 나서는
송이 무게는 700보다는 500조로 가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생산하는 농가나 소비자들도 700g을 선호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700g 가치더라도 송이수는 무조건 하나만 해야 돼요. 보통 선호도가 지금 750g에서 800g을 원하고 있거든요. 뭐 500g, 700g 갖고는 가서 상품의 가격을 제대로 받지를 못해요. 근데 보통 뭐 500g, 뭐 600g 가지고 가면은 4, 5, 20, 2kg짜리 한 5송이 더 들어가 보면 다른 2만 원 받으면 지금 10,000원짜리도 한 5,000원밖에 안 줘요. 아무리 좋아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800g보다도 1kg가 더 좋겠죠. 크기를 보면. 근데 많이 나와요. 시각적으로. 예. 근데 이제 그건 맛이 없어 진짜로. 예, 당이 안 올라요. 예, 그거는 1kg짜리는 그러니까 이 한 가지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1kg짜리 한 송이 붙인 거랑요. 한 가지에서 500g 두 개 붙인 것도 500g 두 개가 빨리 익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여하튼 1kg짜리는 당이 너무 안 나와서 그건 어떻게 올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익힐 수가.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런 게 송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0g대가 되니까 그 맛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농가들이 뭐 샤인머스켓이나 캠베럴 익힐 때 고난도의 기술을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인 착과량을 못 맞춰서 그러거든요. 샤인머스켓은 특히. 이 샤인머스켓은 착과량만 맞춰 놓으면 나머지는 수월한데 농가분들께서 착과량을 안 맞춰 놓고 다른 걸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익어요. 그래서 착과량을 풀지 않으면 우리가 샤인머스켓 18브리스 가기는 건 저는 길이 없다고 봐요. 착과량을 해서 한 가지에 무조건 한 송이고 송이 무게는 가능하면 지금이야 700으로 한다지만 앞으로는 500조로 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뭐 머스켓 향도 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그건 그렇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캠벨이 교육을 가면 12입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12입이 예. 적정입이라고 그러는데 12입 가지고는 뭐 그렇게 뭐 당도 오르고 뭐 잘 되고 뭐 그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입이 더 많아야 그래서 돼요? 그런지 몰라도 보통 가서 보면 자른 집은 13매 15매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뭐 어떤 노하우를 갖다 지구들이 연구를 해서 만들었는지 몰라도 가보면 입수가 많아요.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면 가서 그 집 포도들은 가면 참 달아요. 맛있고 송이도 크고. 근데 그런 기술을 좀 우리한테 이렇게 좀 갖춰주면 괜찮은데 안 갖춰줘요. 캠벨럴리 가지고요? 예, 캠벨을. 캠벨 가지고 일단 저는 뭐 12입보다는 14매가 더 좋을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저는 뭐 과원이 예를 들어서 열간이 좁아서 12매가 된다. 이건 전 상관없다고 봐요. 그건 괜찮은데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관수량을 보셔야 돼요. 물을. 성숙기에 물을 얼마큼 주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아마 다른 농가에서 그 착색 때문에 저희가 관수량 관계도 촬영을 할 건데요. 그때 한번 뭐 기회 되시면 오셔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착과량만 맞춰 놓으면 그 다음에 관수량만 맞추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맛있는 포도,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포도 쉽게 생산할 수 있어요. 포도 자체가, 농사 자체는 어렵지는 저는 않다고 보거든요.